혹시 한국 저수지 미스테리 괴담에 대해 들어봤어? 그거 진짜 무서워서 나도 못 자게 됐어. 그래서 오늘은 그 괴담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줄게. 그 괴담은 한국의 어느 작은 도시에 위치한 저수지에서 일어난 일이야. 그곳에선 물고기들이 갑자기 죽기 시작하더니 점점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많은 물고기들이 사라지는 현상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참지 못하고 물 검사를 하게 되었어. 하지만 검사 결과는 물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와서 더욱 불안했지. 어느 날, 그저께 일어난 비로 인해 저수지의 수위가 높아져서 빠른 대처를 해야 했어. 현지 주민들과 소방관들은 저수지를 털어내는 작업을 하면서 물속에서 무언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조사하기 위해 다이빙을 해서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았는데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됐어. 다이버들이 발견한 것은 엄청난 수의 사람들의 시신들이었어. 그리고 그 시신들은 대부분 손발이 묶여 있었고 목마름이나 기아 상태여서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버려진 것으로 추정됐어. 현지 경찰들도 무너져 내리며 그 소식을 전하자 사람들은 무서움을 굳게 굳어져 있었지.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어떤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 진실은 알 수 없는 미스테리로 남아있어. 이젠 사람들이 실종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아직도 저수지를 보면 불안한 기분이 들어서 아무도 그곳에 가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혹시 그 지역에 가려면 아주 조심해야 해. 언제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말이야. 알겠어? 이 괴담은 전설적인 이야기로 한국 내지는 아시아 지역에서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인데요. 얘기에 따르면 한국 저수지의 야외 화장실은 비밀스럽게 사용되었다는데 과거에는 군사 목적이나 특정한 단체나 인원들이 사용하기 위해 건축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어떤 이들은 화장실에서 이상한 현상을 목격했다는데 하수구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굳이 신경 쓰지 않았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방문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는 걸 보고 연구를 해보니 그 소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정확한 원천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몇몇 연구자들은 이게 인공지능인가 아니면 영매자인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를 보려면 반드시 야간에 화장실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무서운 이야기죠. 어쨌든 한국 저수지 야외 화장실에서 일어난 미스테리 괴담은 꽤나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이런 건 무서워하지 말고 담담하게 생각하며 뒤끝이 되는 괴담은 듣지 않도록 합시다. 이 이야기는 괴담으로 전해지는 이야기이며 실제로 일어났는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밤 한국의 어느 저수지에서 낚시꾼들이 모여서 야간 낚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다가 한 사람이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강가 쪽에서 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소리는 닭의 울음소리와 비슷했지만 조금 더 종종하면서 불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그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다른 낚시꾼들에게 이를 알렸지만 누구도 이상한 것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계속 낚시를 즐기다가 밤이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물이 휘몰아쳐서 넓은 범위에서 낚시꾼들이 뱉은 미끼와 물고기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놀라며 분위기가 긴장되게 변했습니다. 이후로 그들은 돌아가기로 결정했으나 어디로 가도 출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이들은 몸이 지치기 시작했고 음식과 물도 점점 부족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조금 더 커졌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그들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끝없는 저수지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으며 그들은 그날 이후로 더 이상 그 존재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괴담으로 전해지는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는 그 무섭고도 끔찍한 경험으로 인해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저수지에 가면서 주변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괴담은 출처가 분명하지 않고 추측과 가공이 많이 들어간 이야기라는 걸 알고 있나? 그렇다면 준비되셨다면 이제 시작해보자. 자, 이 괴담의 주인공은 한강 유령 소녀라고 불리는 소녀야. 그녀는 중학생 시절에 저수지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물속으로 빠져 미세한 소용돌이에 휩쓸려 강속으로 흘러내려갔대. 하지만 그녀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어. 그 후로 그녀는 유령으로 나타나 물고기를 잡아먹는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왔어. 그녀를 본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눈 부릅뜬 채 물에 서 있어서 매우 무서웠다고 해. 그녀를 보았다는 사람들은 언제나 홀로 있었고 그녀를 따라가면 다시 그녀를 찾을 수 없었다는 이야기도 있지. 그녀가 물고기를 잡아먹는다는 이야기도 매우 끔찍하단다. 그러니 밤에 물속을 거닐다가 그녀를 만난다면 꼭 빨리 도망치도록 하자. 하지만 기억해둬. 이 괴담은 단지 소문일 뿐이야. 증언도 신뢰할 만큼 확실하지 않고 실제로 그녀를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답니다.
그래도 조심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혹시 지금 한국 저수지에 캠핑하고 있어? 그럼 이야기 하나 들려줄게. 이 이야기는 가위 눌린 미스테리 괴담이야. 한 번 캠핑을 갔을 때 친구들과 함께 밤에 불을 지피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이야기가 나왔어. 이 괴담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데, 어떤 부부가 캠핑하는 도중 밤중에 가위 눌린 소리가 나기 시작했대. 처음에는 그냥 바람 소리인가 싶었지만 숲속에서 이상한 냄새도 나더라고. 그래서 남편은 밖으로 나가 둘러보기 시작했어. 그런데 밖으로 나가서 보니 가까이 있는 강에서 흔들리는 사람 그림자가 보였대. 남편은 놀라서 길을 따라 조금 더 가다 보니 강가의 사람 그림자의 원래 모습인 나무에 가위가 박혀 있더라고. 그러면서 갑자기 그림자가 사라지고 가위를 뽑아낸 사람이 남고 있었다는 이야기지. 무서워. 혹시 가위 눌린 소리를 듣게 되면 꼭 조심해야 해. 이렇게 괴담이지만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주변 상황을 잘 살피고 조심하도록 해야 해. 그럼 한국 저수지 알 수 없는 귀신 미스테리 괴담으로 해서 알려드릴게. 이 괴담은 한국 여러 지역의 저수지에서 발견되는 기묘한 일화를 바탕으로 전해지는 이야기야. 이 저수지에서는 알 수 없는 얼굴을 한 귀신이 자주 출몰한다는 소문이 있어. 이 귀신을 보게 되면 귀신의 얼굴이 없기 때문에 무서움을 더욱 느끼게 된다는 이야기도 있어. 이 귀신은 밤에 출몰하기도 하고 낮에도 출몰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이 귀신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리고 이 귀신이 출몰하는 저수지는 이상한 소리와 냄새가 나는 것으로 유명해. 물이 부관이 있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끊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고 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귀신을 찍어서 올린 사진이나 영상을 인터넷상에 공유하고 있어.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귀신의 출몰 원인이 불명확하고 미스테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어쩌면 이 귀신이 과거에 일어났던 일과 연관이 있을지도 모르겠어. 그래도 이 괴담이 매우 끌리는 이유는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이 미스터리한 이야기에 대한 호기심 때문일 거야. 참고로 이 괴담을 믿는 것은 상관없지만 그저 재미로 본다는 걸 기억해둬. 그럼 이만 마치겠어. 노숙자들이 자주 드나들던 한국의 어느 야간댐에서 귀신이 출몰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 귀신은 밤에 댐에서 걷거나 쉬고 있는 사람들을 가끔씩 잡아가며 사라지기도 한다고 한다. 이 귀신이 출몰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설은 예전에 댐 공사 중 일어난 일이다. 그 당시 댐 공사자들은 일본에서 불러온 일본 노동자들과 함께 일을 하였는데 갑자기 의문의 질병이 일어나서 많은 일본 노동자들이 죽게 되었다고 한다. 그중 죽은 일본 노동자들의 원혼이 이 귀신의 형태로 출몰한다는 것이다. 댐에서 귀신이 출몰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계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이 괴담의 진실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단지 노숙자나 물고기를 위해 밤에 댐에 가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뿐이다. 강원도 속초에 있는 한국 야간 댐에서 일하던 남자가 밤늦게 댐 위를 지나가다가 비명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소리가 들렸을 때는 이미 어둠에 휩싸인 시간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 봉사정신이 강한 그는 댐 주변 마을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하루 종일 댐 주변을 순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비명소리를 듣고도 당황하지 않고 호기심에 사로잡히며 바로 발걸음을 갈아 넣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동안 댐 주변을 찾아다니다가 어느 순간 그는 익숙한 모습의 여인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여성은 외톨이 새를 먹이고 있었는데 그는 그녀가 비명소리를 지른 것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알고 느긋하게 다가갔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 비명소리가 어디서 나왔는지도 정확히 알게 된 그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며 더 이상의 괴담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누군가는 그 비명소리를 들었다면서 끊임없이 궁금증을 품고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봐. 한국의 어느 댐에는 댐 관리실이 있어. 그리고 그 관리실에서는 귀신이 나타난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해. 어떤 직원들은 밤 늦게 일하러 가는 길에 댐 관리실을 지나치면 느낌이 이상하다며 혼자서는 지나가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댐 관리실에서 일하다가 자정쯤 되면 이상한 소리나 냄새가 나기도 한다고 해. 그리고 이 귀신은 이전에 댐에서 일하던 사람들에 의해 사고나 죽음으로 인해 나타났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 귀신은 작업보건 안전관리법 작보안법에서 말하는 작업공사 유해 여인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야기의 진실은 정말 모르겠다. 그리고 저것은 단지 괴담에 불과할지도 몰라. 그래도 밤에 댐 관리실을 지나칠 때는 조심하라는 말씀을 드리겠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댐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유명한 댐 중 하나인 영동댐에서 정체불명의 공포 미스테리가 일어난 적이 있다고 해. 그래, 바로 그 영동댐이야. 이 댐은 대한민국의 4대 댐 중 하나로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요 몇 년 사이 여기에서 일어나는 이 유령 같은 일화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말을 탄다는 건 너도 알고 있겠지?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여름에 드디어 새벽 4시를 넘어가던 어느 날 영동댐의 방정구에서 낚시를 하다가 물에 빠진 남자가 있다는 이야기야. 그렇게 이 남자를 끌어올리기 위해 구조대원들이 나서고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구하려 했지만 그를 구할 수 없었다는 거지. 그리고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묘한 일이었지. 구조대원들과 출동한 경찰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까지 모두 남자를 찾기 위해 둥둥 떠다니다 배 위로 여러 번 물속을 수색했지만 물속에 남겨진 증거물이라곤 고글이었다는 거야. 그리고 사라진 남자의 모습은 누구도 못 봤다고 하는 거지. 그리고 묘한 것은 이런 괴담이 영동댐뿐만이 아니라 다른 댐에서도 발생한다는 거야. 이런 유령 같은 일화들은 물속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살짝 무섭게 느껴지기도 해. 아무튼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스태프들조차 분명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거지. 어쨌든 이런 공포 미스테리가 일어나는 이야기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말을 타니까 만약 여기가 가면 조심하라는 말도 꽤 들을 수 있을 거야. 가급적 댐에서 구조대원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고 반드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자. 그럼 조심히 다녀오렴. 얼마 전에 한국 친구와 야간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다가 기묘한 일이 일어났어. 이야기를 잘 들어봐. 우리는 그날 밤 저수지로 가서 낚시 준비를 마치고 시작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물고기는 잡히지 않았고 점점 산들바람이 불어와서 분위기도 조용해졌어. 그런데 갑자기 소리가 들려왔어. 무슨 사람이 어떤 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았어. 우리는 놀랐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생겨서 그쪽으로 가보기로 했어. 하지만 저희가 갔던 방향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는데 또 다른 소리가 들려왔어. 이번 소리는 불길한 느낌이 강했어. 우리는 더 이상 물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고 급하게 그 자리에서 뛰쳐나갔어. 그 다음날 지나서야 그게 무엇이었는지 궁금해서 어떤 지역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 그 사람들은 그 지역 주변에 저주받은 한 여자의 얼굴이 자주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했어. 사실 그 여자는 10년 전에 저수지에서 사고로 죽은 사람이었어. 그 무서운 경험 때문에 저수지는 이제 저녁에는 가지 않는 걸로 정했어. 왠지 저주받은 여자의 영혼이 그곳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서 말이야. 어제 주말에 야간 저수지 낚시를 하러 갔는데 무언가 이상한 것이 있었어. 어둠 속에서 물가에 앉아서 낚시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바람이 분겨서 떠다니는 물고기보다 큰 물결이 내게 다가왔어. 내가 물결을 따라서 시선을 돌리면서 바라보니까 물 위에 하나의 인간 모습이 보였어. 그 물체는 빛에 비춰지는 것 같았는데 난 어떻게 인간 모양이 나온 것인지 모르겠어. 그 인간 모양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빠르게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그래도 유일하게 더 이상 바람이 부지 않았어. 그리고 그 인간 모양이 나타나자마자 무서운 소리가 들렸어. 긴장하며 주변을 둘러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어. 난 이게 모두 미스테리 괴담인가 싶었지만 그 순간은 정말 무섭고 실감이 났어.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얼른 집으로 향했어. 이것뿐만 아니라 그 괴담은 이 지역에서도 유명한데 이 괴담을 믿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어디까지나 미스테리 괴담일 뿐이라고 생각해. 양심상 얘기할게. 난 아직도 머리를 쓸 수 없는데 그 괴담 경험이나 다른 이상한 경험은 반말로 말하면 더 몸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이야기 들어봐. 어디선가 그야말로 공포스러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 그곳은 한국의 어떤 목맨 나무가 자란 저수지야. 이 나무는 매우 나이가 많아서 옛날부터 많은 이들이 그의 시력에 관한 전설을 전해왔어. 어느 날 한 남자가 이곳을 방문하고자 했지. 그는 이 목맨 나무가 자란 곳에 도착해서 둘러보기 시작했어. 그런데 이상한 것이 벌어졌어. 그러자 나무에서 그 남자의 이름을 불러내는 소리가 들려왔어. 속상한 일이 하나 끝나자 다른 문제가 발생했어. 그 남자는 이제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 눈을 뜨고 싶다고 외쳤지만 자신의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것이었어. 그리고 그 남자는 이제 죽음을 맞이했지.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곳에서는 이 목맨 나무가 인간들의 목소리를 내는 일이 종종 발생해. 그리고 그 자리에 가는 것을 경계하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 그 자리에서 무언가를 느꼈다면 그 자리에서 살피는 것을 멈춰야 해. 왜냐하면 그곳에서 여러 사람들이 자살을 시도했기 때문이지. 아직도 그곳은 무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고 이곳에 대한 미스테리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어. 하지만 이런 괴담은 꼭 진실인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겠어. 야, 이거 들어봐. 한국의 어떤 저수지에서 신기한 일이 있었다는데 그곳에서 일하던 한 남성이 이상한 소리를 듣고 놀라게 되었어. 그래서 그가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가 보니까 시체가 떠 있는 걸 발견했다고 해. 하지만 놀랍게도 그 시체는 물속에 떠 있으면서 얼마나 오래 지나지 않아 흉기가 발생했는지 모두가 궁금해하던데 그 시체는 상당히 오래된 것이었어. 이 이상한 일로 인해 괴담이 생겨나기도 했는데 사람들은 그곳으로 가면 저주받을 수 있다며 경고하고 있대.
그래서 저수지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그곳의 공포를 마음속에 품고 살고 있을지도 몰라. 이야기는 한국의 소양강댐에서 발생한 공포 미스테리 괴담입니다. 어느 날 밤, 소양강댐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평소와 같이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한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로자들 중 한 명이 어둠 속에서 발걸음 소리를 들었고 그를 따라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근로자들은 그 여자를 따라가면서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가끔씩 사라지기도 하고 눈앞에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또한 여자가 강물로 뛰어들면서 사라졌다는 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 이 괴담은 근로자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더 이상 야간 근무를 하기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괴담은 실제로는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소양강댐에서는 그 어떤 이상한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저 근로자들이 무서워하고 싶어서 만든 괴담이었습니다. 어릴 적 여름 휴가 때 친구들과 함께한 저수지 캠핑 여행. 밤 떨어지기 전 취침 준비를 하던 중 친구 중 한 명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줬다. 야, 이거 꼭 들어보라고. 이 저수지에서는 가위 눌린 소리가 자주 들려. 그거 듣게 되면 말도 없이 물속으로 빠져서 죽는다더라. 그리고 요즘 시골 마을에는 강타식 살인마가 서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야기를 듣고 나서 부드러운 바람에 흔들리는 노란 텐트 안에서 눈을 감고 있었다. 하지만 가위 눌린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내 심장이 뛰는 소리가 점점 더 빨라지더니 드디어 내 앞에서 친구 중 한 명이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다. 가위 눌린 소리 들려. 모두 비명을 지르며 텐트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지만 숲 사이로 들려오는 귀청 아픈 소리에 우리의 발걸음은 더 빨라졌다. 이때 우리는 바다와 인접한 저수지 캠핑장에서 이 상황이 반복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결국 그 소리가 가위 눌림이 아니라 바람을 뚫고 지나가는 파도의 소리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때 그 경우에는 저수지에 겁에 질려 누가 물속으로 뛰어들어도 상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공포 미스테리 괴담이 실제로 공포를 불러일으키기는 하지만 항상 그것이 사실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거야말로 진짜 무서운 이야기야. 한국의 어느 지역의 저수지에서 알 수 없는 불빛이 뜬금없이 나타나면서 밤마다 주민들은 잠을 못 자고 귀신 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어. 이 불빛은 너무나도 밝아서 하늘을 가득 채우고 주변을 밝혀주면서도 이상하게 깜빡거리면서 시야를 방해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어. 이 불빛은 진짜로 끊임없이 밤마다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괴롭힘을 받았어. 일부 주민들은 이 불빛이 불의 정령이 만든 것이라고 믿고 또 다른 일부는 이것이 UFO의 활동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어. 하지만 실제로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런 불빛을 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지. 어쨌든 이런 불빛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불안 정도가 심해져서 결국은 정부나 당국에서 수사를 진행하기도 했었지. 하지만 아직도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이상한 불빛은 여전히 나타나곤 하니까 여러분들도 주의해야 할 거야. 이 괴담은 한국의 유명한 공포 미스테리 괴담 중 하나로 언제부터인가 많은 사람들이 전해왔다. 그 내용은 한 저수지 근처에 자라는 나무에 어느 날 갑자기 시체가 걸려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시체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인간 형태로 누군가에 의해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믿을 만한 것인가? 아니면 그냥 무서운 괴담에 불과한 것인가? 실제로 이 괴담 자체에 대한 증거나 검증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믿을지 여부는 개인의 판단에 따라서야 할 문제다. 그러나 이 괴담이 두려워지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 이 괴담이 전해 오는 장소, 한국의 산간 지역은 어둡고 조용하며 유령이나 괴물 등의 이야기가 많이 전해지는 장소이다. 또한 이 괴담이 전해지는 방식, 즉 굳이 불필요한 자세한 설명 없이 간결하고 끔찍한 이미지를 사용해서 전달하려는 것 또한 사람들에게 더욱 두려운 느낌을 주는 요인일 것이다. 따라서 어쩌면 이 괴담이 진실일지 아닐지에 대한 토론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이 괴담이 사람들이 어떤 불안한 느낌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안함은 말 그대로 두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 생각하는 것으로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조금 더 수용 가능한 범위로 불안함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괴담이 유명한 이유는 무서운 느낌을 주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결국에는 개인의 판단에 달려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사실과는 별개의 또 다른 고요한 이유에 따라서 반영될 것이다. 아직도 기억에 신선하게 남아있는 공포 미스테리 괴담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한국 여름에 헤엄치던 중 물귀신을 본 계곡의 이야기다. 그곳은 인적이 드문 농촌 지역 어느 골짜기에 위치해 있었다. 그 지역의 사람들은 그 유명한 계곡을 물귀신 계곡이라 불리웠는데 그 이유는 그들 중에 몇 명이 그곳에서 물귀신을 봤다고 주장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일종의 전설로 여겨졌고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 이야기가 사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어느 날 나와 몇 명의 친구들은 더위를 피하기 위해 계곡으로 향했다. 그곳의 물은 상쾌하고 시원했기 때문에 헤엄치기엔 최적의 장소였다. 하지만 우리는 모르고 있었다. 그곳이 물귀신이 나타날 수 있는 곳이었다는 것을. 어느 순간 우리 중 한 명이 물에 누워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때 그의 눈앞에 물에서 인간 모양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는 소리 없이 다가가서 그 그림자를 보았는데 그것은 정말로 물귀신과 같았다. 그녀는 아름다운 여인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녀의 눈길은 차가워 보였고 우리는 그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공포에 질렸다. 나와 나의 친구들은 겁에 질려서 그곳을 떠나려고 했다. 그러나 그녀는 우리를 따라오며 뒤를 쫓기 시작했다. 그녀의 신기한 힘으로 인해 우리는 그녀를 따라가지 않을 순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다리 위에 있는 바위에 올라서 그녀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 그러자 그녀는 갑자기 사라졌다. 나는 이제까지도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잊을 수 없다. 그곳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언제나 그 괴담을 떠올릴 때마다 전신에 소름이 끼친다. 한국의 어두운 계곡에서 서 있는 소녀에 대한 공포 미스테리 괴담입니다. 얘기에 따르면 이 소녀는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지만 계곡에 갇혀 있다고 합니다. 이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 소녀를 보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 됐습니다. 그녀는 매우 유려하고 아름답다는 것이 눈에 띄고 머리카락은 검은색이며 눈은 파란색입니다. 그녀는 일반적으로 흰색 옷을 입고 희미한 빛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괴담은 그녀가 진짜인지 아니면 괴담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밤중에 나타나고 가끔은 살인마나 유령을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녀를 따라가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려진 가장 무서운 이야기는 그녀가 나타날 때 두 개의 선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주의해야 합니다. 그녀에게 다가가거나 또는 그녀를 무시하고 계속 걷거나 뛰어야 합니다. 이 선택은 당신의 삶과 죽음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어두운 계곡에서 서 있는 소녀에 대한 공포 미스테리 괴담입니다. 당신은 이제 이 길을 지나갈 때마다 조심해서 걸으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계곡에 소녀에게 마주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조심하세요. 한국 어딘가에는 아름다운 계곡이 있지. 근처에는 오래된 무덤이 있어서 사람들은 항상 조심해서 지나다녔어. 이 근처에서는 언제나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어. 어느 날 밤 한 사람이 계곡을 지나갈 때 불빛이 보였대. 그래서 그 사람은 호기심을 느끼며 그 방향으로 갔어. 그리고 그는 그 불빛을 따라가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됐어. 이상하게도 불빛이 멈춘 곳은 무덤이 있던 곳이었지. 그 사람은 정말 놀랐어. 하지만 그 불빛은 갑자기 사라졌어. 그 사람은 다시 돌아가려고 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움직일 수 없었어. 그때 그 사람은 울부짖기 시작했어. 그러자 그의 주위에 또 다른 불빛이 나타났어. 그 불빛은 그 사람을 감싸고 전신을 압도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어. 이 괴담을 안다는 사람들은 그 불빛이 죽은 영혼들의 빛이라고 믿어. 이 근처에서 살아남은 이들은 그곳을 피해 다니고 이곳을 지나가려는 이들은 항상 조심해야 해. 그 빛을 따라가게 되면 그 불빛 속으로 끌려가게 돼. 그리고 그곳에서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을 거야. 그러니까 참조하세요. 저 근처로 가는 길에는 주의하세요. 불빛은 귀신의 손길일 수 있으니까. 한국 계곡 펜션에서 귀신을 본다는 이야기가 있어. 어제 밤 이야기를 들은 손님이 귓가에 목도리를 채움 미친 듯한 소리로 솟아치게 옵니다. 거의 새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바깥에서 사람이 걸어다니는 소리가 들렸대. 그리고 계곡 너머로 걷는 남자를 보았다더니 그 남자가 귀신이라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며 끝없는 공포 미스테리 괴담을 풀어나가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에 가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기를 바라야겠어. 하지만 나는 그곳에 가기 전에는 잠꼬대 소리조차 못 낼 것 같아. 도전하겠다면 그곳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어봐. 어때? 귀신 없는 곳도 무서운 일이 있어. 내가 운전하던 날 한국 시골 길에서 누군가 내 차를 멈췄어. 그 사람은 할머니였는데 말을 걸기도 전에 내가 나갈 때까지 기다리라며 말했어. 내가 궁금해서 그 할머니 뒤를 따라가다가 어떻게든 사라졌어. 그리고 그 이후로 그 길을 지나갈 때마다 할머니의 으스스한 모습이 나타나곤 했어. 다른 차도 운전하는 분들이나 지역 주민들도 다 비슷한 경험을 해봤다더라. 이거 진짜 무서워. 이 길은 안 가는 게 좋을 거야.